우리 시간으로 2월 2일 목요일 새벽 4시 연준 금리가 결정되는데요. 1년 전에 0.25%였었던 금리가 2월에 0.25%를 더 더하면은 이제 4.75%가 되는 거거든요. 보다시피 현재 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견디기에는 대출 규모도 너무 커졌고, 여기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구간입니다. 2018년에 금리 정점이 2.5%였었어요. 그리고 2006년에 금리 정점이 5.25%였었습니다. 17년 전 대비 부채 규모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죠. 그러면 그 이자는 상당한 유동성을 흡수해 나갑니다. 과거와 다르게 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짧다라는 거죠. 결국 연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금리 유지 정도가 아닐까. 여기서 5.25까지 건드리는 거는 꽤나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금리를 그동안 올렸던 이유는 하나예요. 물가였는데, 그동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랑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계속 강한 어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 하나 만들어 놨었거든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내겠다, 이렇게 메시지도 여러 번 던졌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바뀌고 있고, 캐나다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걸 명시하면서 이제 연준도 압박이 오는 거죠. 연준도 난 데이터 따라서 바꿀 수 있어 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만 잘 나오면 연준의 정책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월에 발표했었던 연준의 연간 PCE 전망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늦게 잡힐 거로 예상했었어요. 11월 데이터 기준으로 작성해서 12월 14일날 발표했던 거니까 개인 소비 지출 PCE가 5.6%로 작년 말에 마감할 거라 봤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발표했던 12월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는 5.0이었었습니다. 코어 PCE도 예상치가 4.8일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4.4가 나왔죠. 연준의 예상보다 인플레가 빨리 잡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연준의 정책 전환, 금리 상단이 내려갈 가능성,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많이 올랐던 거예요. 하지만 증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채권 금리라던가 달러 인덱스라던가 지금 유로화 가치라던가 할 때는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벌써 파월의 말을 시장이 듣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요. 연준의 금리는 5.0%를 넘어갈 수 있다라 말을 했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2에서 3.5로 내려간 후에 횡보 중이에요. 나스닥 100 지수를 보면은 연초 대비 1,4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3% 상승을 했죠. 이미 시장의 파월의 말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권 금리가 내리고 지수가 오르면 유가가 상승했었는데 2달 정도 유가가 횡보하고 있어요. 중국의 리오프닝 우려에도 불구하고 75달러에서 80달러로 횡보하고 있다. 증시가 오르는데 유가가 안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죠.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 믿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캐나다가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거를 지켜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연준도 그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금리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여기서 올리는 거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지켜보다가 나중에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자. 지금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PCE를 떨군 다음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예상하는 대로 잘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른다? 그러면은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걸 다시 다 백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 그러면은 물가를 잡는데 더 이상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은 성격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2월 2일날 금리 인상이랑 기자회견 이후에 다음 발표일이요, 3월 23일이에요. 50일이라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인플레 지표들 나올 거고, 인플레 지표들이 선행이 아니라 후행성입니다. 후행성이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해줘야 돼요. 선행성이면 천천히 보면서 맞춰가면 되겠지만 1월달의 내용이 2월에 나올 거고 2월달의 내용이 3월달에 나오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너무 많이 과하게 했나? 경기 침체가 너무 빨리 오겠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봤자 조치가 되는 거지 예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3일날 이제 금리 결정하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할 건데, 이때는 발언이 바뀔 가능성도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3월에는 연준의 점도표가 공개가 됩니다. 작년 12월 14일에는 23년 금리를 5.1%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예상보다 인플레가 조금 빠르게 가라앉고 있으니까 점도표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 6월 달에 점도표를 보면은 훨씬 낮았어요. 4.5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작년 6월에 발표된 점도표 정도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3년에 4.8%, 24년에 3.3, 25년에 2.8% 정도로 내려와 준다 그러면은 시장은 이거를 피봇이라 생각하고 환호할 거예요. 2월 달 거는 중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 3월 달 금리 결정이랑 점도표에
해서 증시의 방향성이 확 바뀔 거라 봐요.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 포워드 PR을 보면은 최근 10년 평균 퍼가 18.5배였었는데 현재 18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대비 비싼 건 아니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긴 시간으로 보면은 18배가 저렴한 가격이 아니긴 합니다. 이 포워드 퍼가 향후 이익 증가 전망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지표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럼 포워드 포가 더 낮아질 겁니다. 포워드 포가 낮아지니까 S&P 10년 평균 대비 주가가 너무 싸다라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앞으로 경기 침체를 얕게 볼 거냐 깊게 볼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바뀔 거고, 그거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던가 유럽 경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겠죠. 우려되는 점 하나는 뭐냐, S&P 500 기대 수익률이 5.7%고 10년물 금리가 3.5%예요 이 둘의 스프레드가 2.2%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스프레드가 적으면 주식시장이 채권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스프레드가 커지면은 주식시장이 채권보다 매력이 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금리 인상 중단 발표같이 뭐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스프레드는 더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결국 주식시장의 매력이 증가한다라는 지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이 연초부터 급격히 오르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긴 한데,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선언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2월달은 너무 빠르다 볼 것 같고, 3월달에 점도표 때는 점도표로 확인하든 멘트로 확인하든 둘 중에 하나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인플레 지표가 하락 속도가 둔화된다라던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기대는 작년 8월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인플레 하락 속도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으면은 3월달에 보나마나 이런 멘트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기대감으로 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은 오를 만한 것들이 어디 있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파지티브하게 봐야 돼요, 주식들은. 그리고 시장 자체는 하락시킬 만한 매크로 요소들이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가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우려가 있는 건 아닌지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나머지들 그것만 빼고 보면은 분위기가 저번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향후에도 더 좋아질 가능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만에 좀 장밋빛 전망들이 많아졌는데 정말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리스크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니까 대비하시면서 좋은 주식들을 계속 분주하게 찾으셔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빠르게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반등이라는 게 긍정적인 신호나 확실한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오르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고 나서 실제로 뉴스가 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